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 오늘 투표 잘 하셨죠? 자, 오늘은 이제 제8강, 갭 상승과 VI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VI, 갭 상승.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예전에 동학개미 시절에,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VI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VI가 뭔지 몰라. 근데 이제 VI를 크게 보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 종목이 전부 다 하락해. 전 종목이. 그러면 막 코스피, 코스닥이 막 마이너스 막 5%, 막 7%, 8%, 막 10% 빠져버리면 그건 맛 간 거예요. 그거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 전 종목이 전 세계가 다 빠져버린다는 건 그냥 다시 다 올라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흐름 따라서 전부 다 빠진 거예요. 어떠한 전 세계에 무슨 악재가 터진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 그냥 전부 다 다시 원위치 하락하기 전 그 자리까지 전부 다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VI는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혼자 죽으면 겁이 나죠. 하지만 다 같이 죽는 건 겁이 날 필요가 없어. 그죠? 그 전쟁도 마찬가지요. 나 혼자 죽으면 겁이 나지만 전 세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럼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개별 종목 VI 가거나 갭 상승하는 애들을 우리가 주식을 매매해야 되는데, VI가 몇 프로에 가면 VI가 걸리고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VI는 무조건 시가를 보는 거예요. 시가. 정지가 되고 나서의 다음에 시가. 그러면 하루에 주식이 시작을 해서 정지가 되는 게 바로 종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음날에 또 시작을 하고 또 끝나는 게 종가. 시작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시작점이 몇 프로의 시작을 했냐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갭 상승을 해서 2%의 시작을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해서 12%가 되면 2에서 10이 됐기 때문에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가 상승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VI가 걸리는 거예요. 밑으로도 똑같은 원리야. 밑으로도 10%면 VI가 걸려요. 그러면 2에 시작을 해서 12%가 되면 VI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2분 동안 정지가 돼요, 주식이. 2분 동안 정지가 되는 이유는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니까, 또는 급격히 상승을 안 하더라도 계속 질질 올라오면서 VI를 가면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이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상의를 하는 거죠. 얘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내가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12%에서 정지가 됐죠. 그럼 2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시작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아이가 12%에서 정지됐던 아이가 시작가가 14%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시 이 아이를 14%가 시작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또다시 VI를 가기 위해서는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10%가 올라가야 돼. 그럼 14 더하기 10은 24예요. 그럼 24에 또다시 VI를 간다. 그러면 12%의 VI, 24%의 VI. 그러면 우리 주식이라는 건 30%가 제일 높죠. 그럼 현재 12%에서 올라오고 24%에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갭 상승을 기본으로 해줘야 돼요. 갭 상승을 안 하고 갭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구간이 24% 구간이다라고 보고
갭 상승을 하면 뭐 25, 26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야 상한가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갭 24%에서 정지가 됐는데 시작이 뭐 22%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정지됐던 점을 이탈해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시작한다. 그럼 이거는 갭 하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갭 하락. 상승 출발하는 거는 갭 상승. 그러면 정지가 됐던 24% 구간에서 22%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갭 하락을 시켰다. 그럼 이건 절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디를 돌파해야 돼? 그렇죠. 다시 22%에서 시작한 아이가 24%를 돌파할 때 들어가야지만 뭐다?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 그럼 상한가를 먹고 나면 다음날 갭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갭 하락을 한다? 그럼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바로 이평선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한가를 간 아이가 아침에 갭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평선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5일선을 이탈하고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운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한 아이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상한가를 먹었는데 갭 하락을 할 때는 상한가 간 가격이 이 구간이다. 그러면 갭 하락을 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갔어. 갭 하락을 했어. 마이너스 3%에 시작을 했다. 그죠? 그럼 이 아이는 몇 프로가 상승하면 VI가 걸릴까요? 바로 7%예요.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리고 1, 2, 3, 4, 5, 6, 7.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10%가 가기 때문에 VI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출발을 했는데 몇 프로가 올라가면 VI라고 말을 하면 이걸 몰라. 아직도 주식 1년, 2년 했는데도 이런 걸 몰라요. 10%가 아닌가요? 그래, 10%. 10%가 올라가야 VI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동학개미 시절에서 주식을 들어온 이 대부분의 개미분들이 주식의 주자를 모르고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가 들어가니까, 누가 사니까, 누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거야. 10만 전자가 가네, 9만 전자가 가네 하니까 들어간 거야. 그냥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왼쪽으로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막 빠지고 있는데도 올라가겠지 하고 계속 기다린 게 벌써 3년이에요, 3년. 9만 원에 매수한 사람은 아직도 본전인이 안 왔어.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이제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고점을 돌파할 때 사야 돼. 주가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졌어. 어떠한 저점을 보고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서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하다가 떨어지면 또 몇 년이 또 걸려버릴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쌍봉, 고점 찍고 빠졌다가 쌍봉에서 돌파 못하면 또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는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닥을 만들고 하나, 둘, 셋. 그러면 W로 상승하는 거예요. 다시 빠질 힘은? 다시 빠지는 일은 거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를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척하고 올라갈 때는 이제 저항을 다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쭉쭉쭉쭉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갭 상승의 원리와 갭 하락 그리고 또는 VI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를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기법이 살아있지요. 돌파를 하면 이거 다 먹으러 가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